안녕하세요. 차의학전문대학원 1학년 박혜선입니다. 저는 분당 차병원 기억력센터에서 신경과 교실의 김현숙 교수님, 우민희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여름방학 동안 캔서 환자들이 겪는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 임상 양상의 특징을 주제로 연구하였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그니티브 임페어먼트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캔서 환자들이 치료 후 또는 치료 중에 인지 기능의 장애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캔서 환자들은 보통 인지 변화, 장애 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암 자체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합병증 또는 캔서 치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항암 화학요법에 따라 나타나는 인지장애를 Cancer Related Cognitive Impairment, CRCI라고 일컬으며 이는 기억력, 실행 능력, 주의력과 처리 속도 등 전반적인 기능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전 선행된 연구에 따르면 케모테라피를 받은 솔리드 튜머 환자 전체 중에서 약 15%, 많게는 50%까지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캔서 중에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진 브레스트 캔서의 경우 종양 유형, 병기 및 치료의 방법, 그리고 연령,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호스트 팩터와도 그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암의 종류뿐만 아니라 치료 방법, 정서적 요인과 같이 다원적인 영향이 캔서 환자들의 인지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캔서 환자들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 장애를 호소하며 기억력센터를 방문한 비중추 신경계 솔리드 캔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 스터디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 영향도 있는 요인을 알아낼 경우 향후 예방 및 치료 등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의 문제로 차 분당병원 기억력센터에 17년 12월부터 20년 7월까지 방문한 캔서 히스토리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레트로스펙티브 차트 리뷰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79명의 환자 중 55명의 환자가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와 브레인 이미징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로는 서울신경심리검사 2판과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신경심리검사의 점수는 인지장애의 파라미터로 현재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번 스터디에서도 그 지표로 활용하였습니다. 55명의 환자 중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2명의 환자와 뇌 손상의 직접적인 영향도가 뚜렷한 CNS 캔서 환자 1명, 그리고 에이지 팩터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60세 이하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을 제외하고 최종 51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지와 관련된 각각의 요인들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과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형 및 다중 회귀 분석, 빈도 분석, 다중 공선성 테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1명의 솔리드 캔서 환자 중 남성 27명, 여성 2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2.75세였습니다. A의 표에서는 각 팩터마다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타나 있다시피 여성과 남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볼 수 없습니다. SNSBD 스코어, 연령, 교육기간, 유병기간, 병기, SNSB보다 조금 더 축약된 검사의 형태인 KMMSE 점수, SDGS 등을 관련 요인으로 두고 분석하였습니다. B의 그래프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팩터들이 인지 기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각 항목이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낸 것이며 나타내고 있는 7가지의 항목이 여러 요인 중 어느 정도 관련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교육기간, 연령이 가장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 중 CNS 항목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브레인 튜머 환자 1명을 제외하고 남은 CNS Relative 캔서 환자가 넌 CNS 캔서 환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향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내용입니다.
앞서 유의미함을 보여줬던 교육기간과 연령에 대하여 추가로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고, C의 그래프는 그 결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SNSBD 스코어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령과 교육기간의 p-value 값이 0.05 미만이므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로 다시 말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기간이 짧을수록 인지기능의 장애가 더 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의 그래프는 SNSBD 스코어와 캔서 타입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분석한 데이터로 역시 크게 연관성의 유의성을 찾지는 못하였으며, 이는 각 항목들 간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그린 흰맵으로 앞선 결과들과 유사하게 교육기간, 연령 외에는 유의미한 결과값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NSBD 스코어와 고혈압, 당뇨, 지지혈증 등과 같은 혈관 위험 요인과 항암 치료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나 해당 데이터에서는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단, 혈관 위험 요인을 분석 시 혈관 위험 요인의 각각의 가중치를 별도로 두지 않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캔서 환자의 인지장애에 관련성이 있는 요인으로는 교육기간과 연령임을 알 수 있었고, 기타 다른 요인들에서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스터디의 한계점으로는 적은 수의 표본과 셀렉션 바이어스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뉴로사이컬러지컬 테스트를 완벽히 소화한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테스트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증 환자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유병기간, 항암요법, 병기 등에 있어서 결과값에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MP 테스트를 진행한 32명의 환자만이 적극적인 항암 치료 중 또는 정기 내원하는 환자였으며, 19명의 환자는 완전히 항암 치료를 끝낸 Complete Remission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항목의 경우, 예를 들어 병기 같은 경우에는 총 표본 27명으로 전체 51명 중에서도 그 수가 적어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저하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데이터의 규모와 정교함이 개선될 경우 통계 모형에 증가된 유의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각 항목의 연관성을 조금 더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